청정한 푸른 바다가 너울대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 겨울에서 초봄 사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완전 자연산 있는 게 100% 자연산이라고 보면 돼. 그냥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8kg, 9kg? 남녘 바다에서 영양을 듬뿍 머금고 자란 힘 좋은 자연산 넙치. 아, 좋다. 이런 게 완전 오리지널이야, 이런 게. 그리고 유럽에서 건너온 새로운 녀석. 제주도를 들썩이는 별미, 돌광어로 알려진 터봇. 아, 이거 최고네요. 너무 맛있다. 예. 거기에 화려한 빛깔로 시선을 유혹하는 황금 넙치. 청정한 제주 바다와 어민들의 정성이 길러낸 다양한 매력을 품은 넙치들을 만나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항구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제주 서귀포 어민들이죠. 작업을 그동안 못 나가갖고 이제 오늘 가서 그 처리를 해갖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나가는 겁니다. 여느 새벽처럼 출항 신고를 마친 뒤 분주하게 배에 오르는 김대복 선장. 이맘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주 바다를 찾아오는 넙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지금이 한참 집기라. 그러니까 12월 말에서부터 4월 초순까지가 딱 잡으면 집기인데 지금이 한참 집기. 서귀포항의 넙치잡이 배는 단 3척. 그중 한 척이 김대복 선장의 배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 때문에 조업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14년째 넙치잡이를 해온 베테랑 어부지만 기상 악화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 애를 태웠죠. 그물을 언제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딱 일주일 됐네. 일주일. 당일 어장을 빼줘야 고기가 상태도 좋고 돈이 좀 되는데 기상이 이변으로 이렇게 어장을 못 빼다 보니까 고기가 손실이 많이 돼버려요. 넙치잡이는 주로 자망 어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넙치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그 그물코에 걸린 녀석들을 건져 올리는 방식이죠. 조업을 못한 일주일의 한을 풀어주듯 큼지막한 넙치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넙치를 그물에서 떼어내느라 기쁨을 누릴 새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 살아있을 때 후딱 따서 물가에다 넣어놔야 살지. 놔두면 물 위에서 올라오면 죽으니까. 얘 바람 불어갖고 우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봐봐. 이 고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 이 상처가 있으면 고기가 이 돈을 안 돼. 이거 돈을 안 줘. 조금밖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업에 어느덧 밝아온 아침. 힘들게 건져 올린 넙치를 다시 바다로 던지는 김대복 선장. 60대만 올라온다.
크기가 작은 넙치는 상품 가치도 떨어지지만 큰 넙치로 자랄 수 있게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작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키로수 미달되면은 저런 것은 잡으면 안 되고 좀 키워서 큰 놈만 잡아야지. 크라고 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넙치는 산란 준비를 위해 차가운 서해 바다를 떠나 따뜻한 제주 연안으로 몰려드는데요. 덕분에 11월에서 4월 사이 제주 앞바다에선 1m 안팎의 대형 넙치까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살짝 놓아봐. 그렇지. 오라, 됐어, 오라. 아따, 이거 한 마리는 놓쳐먹을 뻔하네. 엄청 크네요. 예, 있는 놈은 하나씩 찾기가 힘들어. 한눈에 척 봐도 꽤 큼직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 자연산 있는 게 100% 자연산이라고 보면 돼.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8kg, 9kg? 한 8kg, 9kg 되었구만. 거의 10kg.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지금 우리는 너무 싸게 가져가니까 15,000원도 안 줘요. 이게 지금 먹는 소비자들한테는 비싸게 나갈 텐데 어민들한테는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어려워. 그물 한 틀을 건져 올리는 시간만 해도 2시간 남짓. 김대복 선장은 오늘 총 5개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요. 새벽 4시에 시작된 넙치 대장정은 오후 2시가 지나서야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잡은 넙치들은 대부분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 상인들을 통해 바로바로 거래되는데요. 한 마리라도 더 싱싱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구에서 곧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페리오. 아, 좋다. 이런 게 완전 오리지널이야, 이런 게. 싱싱하게 온몸을 펄떡이는 제주 자연산 넙치.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는 선별 작업이 끝이 나면 전국 각지로 유통되는데요.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바다에서 많이 나오면은 서울 가서 입찰시키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되고, 여기서까지 바람 막 주의보 계속 바람 많이 불 때 고기가 올라가면 좀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요. 또 요일에 따라 틀리고 주말하고 주중하고.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한 넙치 양식장. 제주도는 자연산 넙치뿐만 아니라 양식 넙치 또한 유명한데요. 최저 수온이 12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한겨울에도 양식이 가능한 데다 다른 지역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오늘 한 1톤 정도 출하합니다. 1톤이면 몇 마리 정도 되죠? 한 1,000마리 정도. 크기가 클수록 맛도 좋은 넙치. 대형 넙치는 주로 고급 일식집으로 팔려나가고 1kg 가량의 넙치는 주로 일반 식당으로 판매되어 대중들에게 소비되는데요. 1kg짜리 넙치 출하가 있어 더욱 분주합니다. 감이 오거든요. 1kg 안 된 거는 빼버리고 1kg 100g 넘는 것도 빼버리고 눈 감고도 할 정도 됩니다 이제. 300여 개의 넙치 양식장이 연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국내 양식 넙치 생산량의 60%인 25,000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넙치 양식의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8도에서 한 24도에서 제일 성장률이 좋은데 제주도 자연 해수가 그 범위에 맞고 게다가 제주도는 16도에서 18도 되는 지하에서 그 해수가 거의 무한대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물이 아주 깨끗해가지고 양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6년째 넙치 양식장을 운영해온 북일용 대표. 오랜 세월 넙치와 동고동락하다 보니 자연스레 넙치 요리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최근엔 양식장 바로 옆에 넙치 전문 식당까지 개업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분은 네 와이프. 애 아빠가 20년 넘게 했으니까요. 거의 매일 만지다시피 했죠. 양식장에서 건강히 자란 넙치를 곧바로 즐길 수 있는 곳. 넙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넙치회와 넙치초밥은 물론 돈가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집만의 별미 넙치가스까지 맛볼 수 있는데요. 광어가스 의외로 너무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 광어가스 많이 나가요. 맛있어요. 남편 어깨 너머로 넙치를 알아온 지 어느덧 26년. 지금은 넙치 요리의 달인이 된 김혜정 씨. 넙치 가스에 이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넙치 버거까지 넙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라이신이 풍부한 넙치. 아이들의 입맛과 영양 모두 사로잡습니다. 우연찮게 애들 만들어 주다 보니까 만들게 됐어요. 회나 탕으로만 즐겼던 넙치. 이젠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 제주 넙치 양식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녀석이 있습니다. 넙치 사촌쯤으로 보이는 이 녀석은 비교적 찬물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국내에서는 지하 안반 해수를 사용하는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양식이 가능합니다.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육란한 마늘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수거하는 것입니다. 터봇은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고 유통되는 넙치인데요. 일반 넙치는 주로 우리가 횟감으로 가장 좋은 어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터봇은 물론 횟감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조리하는데 가장 좋은 이 어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주로 회보다는 스테이크라든가 찜, 조림 이런 형태로 주로 먹는 거고요. 자갈이 박힌 듯 우둘투둘해서 흔히 돌넙치라 불리는 녀석. 넙치와는 달리 둥그렇고 넓적한 형태에 색깔도 훨씬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국내 유통보다는 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어가에서 이걸 양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는 이제 일반화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쪽에, 서울 인천 쪽에 일부 횟집들이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서울 이남 쪽에는 아예 지금 이게 터봇이 한 마리도 소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귀포 올레시장에 위치한 넙치 전문 식당. 터봇 양식 어가가 늘면서 녀석을 취급하는 식당도 자연스레 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주도 내에서만큼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터봇.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일반 넙치회보다 쫄깃함이 더하다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처럼 얇게 썰어줘야 맛있거든요. 또 얇은 대신 좀 넓게 썰어줘야 맛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 광어랑 똑같이 썰었을 때는 질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 넙치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유럽 등지에선 이미 최고급 어종으로 손꼽히는 녀석. 두껍게 썰어먹는 일반 넙치와는 달리 보고회처럼 얇게 썰어낸 터봇은 꼬들꼬들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진짜 멋지게 나오네. 그 광어랑 돌광어랑 어떤 맛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차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밀랑한 맛이 있고 요거는 꼬독꼬독하니 이거 최고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일반 넙치보다 육질이 탄탄하고 익혀도 잘 부서지지 않아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터봇. 때문에 유럽에서는 활어보다는 주로 조림이나 스테이크로 즐겨 먹는데요. 이젠 제주에서도 매콤한 찜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돌광어찜이 일반 광어찜보다 더 맛있는 게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쪘을 때 막 부서지지 않아서 훨씬 더 맛있죠. 육질이 단단하고 먹을 수 있는 속살이 많은 데다 비교적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적어 수산물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다양한 요리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도 가능하고 찜도 가능하고 뭐 하다못해 해 탕수까지.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해도 익히는 요리를 하든 회를 하든 다 이렇게 응용이 가능한 요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세계 양식 넙치의 90%를 생산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제주도의 양식 어민들이 있습니다. 서종표 대표가 최근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는 녀석. 바로 이 행운의 물고기 황금 넙치인데요. 색소 돌연변이에 의한 희귀종이죠. 색깔 이외에 다른 점은 없지만 화려한 빛깔과 쉽게 볼 수 없다는 희소성이 더해져 앞으로 상품 가치가 무궁무진한 녀석입니다. 상품화되진 않았지만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황금색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전에 CCTV 통해서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걸 자기들이 전량 수입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였고요. 지금까지도 빨리 만들어서 팔아주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제 몸 가득 바다의 싱싱함을 품고 우리 밥상에 활력을 선사하는 생선. 양식 어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넙치.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 횟감으로 오래 남아있길 바랍니다.
넙치와는 달리 둥그렇고 넓적한 형태에 색깔도 훨씬 연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국내 유통보다는 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어가에서 이걸 양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는 이제 일반화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쪽에, 서울 인천 쪽에 일부 혜택들이 지금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서울 이남 쪽에는 아예 지금 이게 터봇이 한 마리도 소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귀포 올레시장에 위치한 넙치 전문 식당. 터봇 양식 어가가 늘면서 녀석을 취급하는 식당도 자연스레 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주도 내에서만큼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터봇.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일반 넙치회보다 쫄깃함이 더하다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처럼 얇게 썰어줘야 맛있거든요. 또 얇은 대신 좀 넓게 썰어줘야 맛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 광어랑 똑같이 썰었을 때는 질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반 넙치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유럽 등지에선 이미 최고급 어종으로 손꼽히는 녀석. 두껍게 썰어먹는 일반 넙치와는 달리 보고회처럼 얇게 썰어낸 터봇은 꼬들꼬들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진짜 멋지게 나오네. 그 광어랑 굴광어는 어떤 맛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밀랑한 맛이 있고 요거는 꼬독꼬독하니 이거 최고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일반 넙치보다 육질이 탄탄하고 익혀도 잘 부서지지 않아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터봇. 때문에 유럽에서는 활어보다는 주로 조림이나 스테이크로 즐겨 먹는데요. 이젠 제주에서도 매콤한 찜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돌광어찜이 일반 광어찜보다 더 맛있는 게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쪘을 때 막 부서지지 않아서 훨씬 더 맛있죠. 육질이 단단하고 먹을 수 있는 속살이 많은 데다 비교적 생선 특유의 청정한 푸른 바다가 너울대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 겨울에서 초봄 사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완전 자연산 있는 게 100% 자연산이라고 보면 돼. 그냥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8kg, 9kg? 남녘 바다에서 영양을 듬뿍 머금고 자란 힘 좋은 자연산 넙치. 이런 게 완전 오리지널이야, 이런 게. 그리고 유럽에서 건너온 새로운 녀석. 제주도를 들썩이는 별미, 돌광어로 알려진 터봇. 이거 최고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거기에 화려한 빛깔로 시선을 유혹하는 황금 넙치. 청정한 제주 바다와 어민들의 정성이 길러낸 다양한 매력을 품은 넙치들을 만나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항구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제주 서귀포 어민들이죠. 작업을 그동안 못 나가갖고 이제 오늘 가서 그 처리를 해갖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나가는 겁니다. 여느 새벽처럼 출항 신고를 마친 뒤 분주하게 배에 오르는 김대복 선장. 이맘때가 되면 잊지 않고 제주 바다를 찾아오는 넙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지금이 한참 집기라. 그러니까 12월 말에서부터 4월 초순까지가 딱 잡으면 집기인데 지금이 한참 집기. 서귀포항의 넙치잡이 배는 단 3척. 그중 한 척이 김대복 선장의 배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 때문에 조업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14년째 넙치잡이를 해온 베테랑 어부지만 기상 악화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 애를 태웠죠. 그물을 언제 깔아놓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딱 일주일 됐네. 일주일. 당일 어장을 빼줘야 고기가 상태도 좋고 주문이 좀 되는데 기상이 이변으로 이렇게 어장을 못 빼다 보니까 고기가 손실이 많이 돼버려요. 해온 북일용 대표. 오랜 세월 넙치와 동고동락하다 보니 자연스레 넙치 요리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최근엔 양식장 바로 옆에 넙치 전문 식당까지 개업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분은 네 와이프. 애 아빠가 20년 넘게 했으니까요. 거의 매일 만지다시피 했죠. 양식장에서 건강히 자란 넙치를 곧바로 즐길 수 있는 곳. 넙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넙치회와 넙치초밥은 물론 돈가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집만의 별미 넙치가스까지 맛볼 수 있는데요. 광어가스 의외로 너무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 광어가스 많이 나가요. 맛있어요. 남편 어깨 너머로 넙치를 알아온 지 어느덧 26년. 지금은 넙치 요리의 달인이 된 김혜정 씨. 넙치 가스에 이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넙치 버거까지 넙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라이신이 풍부한 넙치. 아이들의 입맛과 영양 모두 사로잡습니다. 우연찮게 애들 만들어주다 보니까 만들게 됐어요. 회나 탕으로만 즐겼던 넙치. 이젠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 제주 넙치 양식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 녀석이 있습니다. 넙치 사촌쯤으로 보이는 이 녀석은 비교적 찬물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국내에서는 지하 안반 해수를 사용하는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양식이 가능합니다.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육란한 마늘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수거하는 것입니다. 터봇은 프랑스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고 유통되는 넙치인데요. 일반 넙치는 주로 우리가 횟감으로 가장 좋은 어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터봇은 물론 횟감으로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조리하는데 가장 좋은 이 어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주로 회보다는 스테이크라든가 찜, 조림 이런 형태로 주로 먹는 거고요. 자갈이 박힌 듯 우둘투둘해서 흔히 돌넙치라 불리는 녀석. 바로바로 거래되는데요. 한 마리라도 더 싱싱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구에서 곧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페리오. 아, 좋다. 이런 게 완전 오리지널이야, 이런 게. 싱싱하게 온몸을 펄떡이는 제주 자연산 넙치. ABC 세 등급으로 나누는 선별 작업이 끝이 나면 전국 각지로 유통되는데요.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바다에서 많이 나오면은 서울 가서 입찰시키니까 단가가 많이 다운되고, 여기서까지 바람 막 주의보 계속 바람 많이 불 때 고기가 올라가면 좀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요. 또 요일에 따라 틀리고, 주말하고 주중하고.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한 넙치 양식장. 제주도는 자연산 넙치뿐만 아니라 양식 넙치 또한 유명한데요. 최저 수온이 12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한겨울에도 양식이 가능한 데다 다른 지역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오늘 한 1톤 정도 출하합니다. 1톤이면 몇 마리도 되죠? 한 1000마리 정도. 크기가 클수록 맛도 좋은 넙치. 대형 넙치는 주로 고급 일식집으로 팔려나가고 1kg 가량의 넙치는 주로 일반 식당으로 판매되어 대중들에게 소비되는데요. 1kg짜리 넙치 출하가 있어 더욱 분주합니다. 감이 오거든요. 1kg 안 된 거는 빼버리고 1kg 100g 넘는 것도 빼버리고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됩니다. 이제 300여 개의 넙치 양식장이 연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국내 양식 넙치 생산량의 60%인 2만 5천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넙치 양식의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8도에서 한 24도에서 제일 성장률이 좋은데 제주도 자연 해수가 그 범위에 맞고 게다가 제주도는 16도에서 18도 되는 지하에서 그 해수가 거의 무한대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물이 아주 깨끗해가지고 양식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6년째 넙치 양식장을 운영. 넙치잡이는 주로 자망 어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넙치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그 그물코에 걸린 녀석들을 건져 올리는 방식이죠. 조업을 못한 일주일의 한을 풀어주듯 큼지막한 넙치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넙치를 그물에서 떼어내느라 기쁨을 누릴 새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 살아있을 때 후딱 따서
물가에다 넣어놔야 살지. 놔두면 물 위에서 올라오면 죽으니까. 얘 바람 불어갖고 우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봐봐, 이 고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 이 상처가 있으면 고기가 이 돈을 안 돼. 이거 돈을 안 줘. 조금밖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업에 어느덧 밝아온 아침. 힘들게 건져 올린 넙치를 다시 바다로 던지는 김대복 선장. 그대만 올라온다. 크기가 작은 넙치는 상품 가치도 떨어지지만 큰 넙치로 자랄 수 있게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작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키로수 미달되면은 저런 것은 잡으면 안 되고 좀 키워서 큰 놈만 잡아야지. 크라고 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넙치는 산란 준비를 위해 차가운 서해 바다를 떠나 따뜻한 제주 연안으로 몰려드는데요. 덕분에 11월에서 4월 사이 제주 앞바다에선 1m 안팎의 대형 넙치까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살짝 놓아봐. 그렇지. 오라, 됐어, 오라. 아따, 이거 한마상 놓쳐먹을 뻔한데. 엄청 크네요. 예, 있는 놈은 하나씩 찾기가 힘들어. 한눈에 척 봐도 꽤 큼직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 자연산 있는 게 100% 자연산이라고 보면 돼. 그냥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8kg, 9kg? 한 8kg, 9kg 되었구만. 거의 10kg.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지금 우리는 너무 싸게 가져가니까 15,000원도 안 줘요. 이게 지금 먹는 소비자들한테는 비싸게 나갈 텐데 어민들한테는 이렇게 가져가. 그러니까 어려워. 그물 한 틀을 건져 올리는 시간만 해도 2시간 남짓. 김대복 선장은 오늘 총 5개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요. 새벽 4시에 시작된 넙치 대장정은 오후 2시가 지나서야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잡은 넙치들은 대부분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 상인들을 통해